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6월 20일 중공중앙군사위원회 판공청은 고난을 견디고 검소한 군대 건설의 질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행했습니다. 문서에는 고난을 견뎌내는 사고를 확립하고 예산 편성을 신중히 하라라며 군체계 운용 효율성과 국방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라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검소한 군대 건설이나 군대의 긴축 생활이라는 슬로건은 최근 몇 년간 중공이 몇 차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명백한 공개 발언으로 정부가 군대에 줄 돈이 없음을 나타낸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부의 엄격한 코로나 제로 정책은 지방 재정을 고갈시켰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는 거의 모든 각 성에서 공무원 급여 삭감 물결이 일어나 수당과 보너스가 취소되거나 감소했습니다. 2022년 말 코로나 제로 정책이 끝난 후에도 중국 경제는 계속 하락해 회복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들은 임금 삭감 움직임이 공무원에서 군대로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군 복무 후 사업을 시작한 화 씨는 해외 중국어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모두가 돈이 없다. 많은 공무원의 월급과 퇴직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다. 15일에서 한 달 정도 지연되고 있다. 국영기업도 마찬가지고 군대도 마찬가지다. 내 많은 전우가 군대에 있는데 보조금이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들의 보조금은 반년 동안 지급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공무원의 급여와 퇴직 군인들의 연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고 군에 지급되던 보조금이 지금은 없어졌으며 경찰도 마찬가지로 급여가 삭감되고 있습니다. 해안도시의 파출소 부소장은 본인도 임금이 삭감됐고 파출소의 다른 사람들도 모두 임금이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방산연구기관들도 임금 삭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전 중국 소셜미디어 사이트에 2023년 12월 18일 최종 편집된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항공, 우주, 전자, 조선, 병기 등의 많은 연구소가 임금을 삭감하기 시작했다고 적혀 있으며 5%에서 30%까지 다양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전에 몇몇 군사공업연구소의 임금 삭감 게시물은 사라졌고 작성된 내용도 모두 없어졌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2022년 4월 한 네티즌은 익명으로 2020년 항공우주과학공업 41개 연구소에 입사한 후 급여의 변화를 알렸습니다.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평균 세전 약 1만 위안, 하나 약 19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평균 세전 약 8천 위안, 하나 약 152만 원으로 감소했고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평균 세전 약 6천 위안, 하나 약 114만 원 플러스 연말 성과급으로 임금은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중공의 군인과 경찰 처우가 떨어진 것은 중공 당국의 재정난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군인과 경찰이 지방 관료 시스템처럼 탕핑, 즉 될 대로 되라며 일을 하지 않을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군비를 보장해야 하는 중공이 군인들의 급여를 대폭 삭감할 엄두를 내지 못하면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군비 조달과 훈련 경비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비 지출을 말하자면 중공군의 부패 상황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중공이 공개한 군비는 실제보다 훨씬 적습니다. 공인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평가 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중공 군비가 2003년 약 331억 달러, 한화 약 6조 2784억 원이었으며 2012년 약 1451억 달러, 한화 약 28조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중공 군비는 약 7,788억 달러, 한화 약 148조 원에 달했습니다. 10년 전인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중공의 군비 누적액은 약 1,812억 달러, 한화 약 34조 3,70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해인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중공의 군비는 이전 10년에 약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는 20년 동안 장점인이 군대를 장악하며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처음으로 조사된 부정부패범은 구준산이었습니다. 연루된 금액은 300억 위안, 한화 약 6조 3천억 원이 넘었고 이 중 6억 위안, 한화 약 1138억 9천만 원 이상은 횡령과 뇌물수수, 300여 곳의 부동산 소유, 23명의 첩 등이 확인됐습니다. 또 압수된 금괴는 400kg에 달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구준산은 단지 중장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중공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쉬차효우는 2014년에 조사받았는데 그는 2000제곱미터 저택 지하실에서 압수된 현금이 1톤에 달했습니다. 당시 중공 군대의 계급 승진에는 명확한 가격 기준이 있었습니다. 중대장은 20만 위안, 한화약 3,796만원, 대대장은 30만 위안, 한화약 5,694만원, 연대장은 100만 위안, 한화약 1억 9천만원, 사단장은 100만 위안에서 300만 위안, 한화약 1억 9천만원에서 약 5억 7천만원, 군단장은 500만 위안, 한화약 9억 5천만원, 지역사령관은 1000만 위안, 한화약 19억 원에 달했습니다. 시진핑이 집권한 후 군대의 대대적인 숙청을 진행하며 반부패 명목으로 최소 160명의 장군을 제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군의 부패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로켓군의 동풍 17, 동풍 21D, 동풍 26, 동풍 41 미사일 등의 화력 부대가 연이어 대량으로 실전 배치되면서 해군의 여러 구축함과 항공모함도 실전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새 장비는 막대한 비용이 들며 군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중공군 장군들이 또다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잡을 것입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중공 군비는 약 22,604억 달러, 한화약 3,126조 8,103억 원에 달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비율로 계산해도 이 중 20%가 부패로 사라졌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진핑은 군대의 반부패와 강력한 군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군의 투자를 대폭 증가시켰으며 향후 군인의 수입은 주로 급여에 의존하고 다른 불법적인 수입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4년, 2018년, 2021년에 시진핑은 세 차례에 걸쳐 군인 급여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특히 2021년의 급여 인상으로 군인 급여 수준은 공무원보다 20% 높아져 군인의 처우가 일반적으로 지방 공무원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5일부터 당국은 군대 민간인력 처우보장 임시규정을 공식 시행하여 군대 민간인력의 처우를 더욱 향상시켰습니다. 한 퇴역 군인은 군인의 급여는 국가 전용 자금으로 지급되며 다른 보조금은 원래 지방정부에서 제공했으나 현재 지방정부는 이러한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중공 당정은 긴축 생활 방침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중공 양위에서 정부 업무 보고는 각급 정부를 향해 긴축 생활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후 각지에서는 30 경비를 엄격히 통제하고 일반 지출을 축소했으며 이는 분명히 중공이 직면한 재정난을 반영합니다. 중공은 내몽골, 후난, 베이징 등 세계 성과 자치구에서 구체적인 긴축 생활 조치를 잇따라 도입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용 책상, 컴퓨터, 공무용 차량 등 장비는 수리나 사용이 가능한 한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중공 국가기관 사무관리국 홈페이지 공고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러한 조치를 가장 먼저 시행한 지역입니다. 베이징시 기관 사무관리국은 2월에 19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발표했으며 그 중에는 공공창고의 조정 기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원을 통합하고 창고에 들어가는 자산 수량과 조정되는 자산 수량을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펑파이 신문은 6월 7일 보도에서 여러 지역이 최신 행정 간소화 비율을 발표했으며 그 범위는 2%에서 5%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지난해 초 발표한 당과 국가기관 개혁 방안에서 중앙 국가기관 인원의 배치를 5% 감축하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방도 감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지방 당정기관 인원 배치 감축은 각 성당위원회가 실제 상황에 맞춰 연구하여 결정하고 현과 향 두 단계는 감축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정부도 중앙의 발걸음을 따랐습니다. 서천성 내의장시는 내의장시 기관 개혁 방안에서 시급 행정 배치를 3% 감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허난성 리허시는 사직기관 행정 배치 감축 및 확정 특별 방안에서 일괄적 방법을 채택해 통일된 3% 비율로 감축하여 총 55명을 감축했습니다. 간수성은 간수성 행정 배치 감축 방안에 따라 5% 비율로 행정의 배치 감축을 추진했습니다. 산시성은 올해 2월 산시 채널에서 이번 개혁에서 청구급 기관을 증가시키지 않고 단계적으로 성과 시 두 계급의 공무원 행정 인원을 축소하여 성급에서는 3%, 시급에서는 최소 2%를 감축할 것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재정 긴장은 장수, 텐진, 광동 등 여러 경제 대성의 재정 고갈로 이어져 공무원의 임금 체불 또는 급여 삭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광동성을 예로 들면 홍 여사는 해외 중국어 매체에 그녀의 아버지는 90세가 넘은 부청급 퇴직 관료로 원래 퇴직금이 약 3만 위안, 한화 약 569만 원이었으나 최근 소속 부서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매달 5천 위안, 한화 약 95만 원을 삭감하고 지난 2년 동안 과다 지급된 퇴직금을 매달 5천 위안을 환수하여 총 12만 위안, 한화 약 2,278만 원을 삭감할 것을 통지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의 재정난이 심각하다는 게 홍 여사의 판단입니다. 광동성의 한 부서 관계자는 현재 상황이 변해서 많은 지역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연말 보너스는 취소되고 기업 보조금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신청해 심사를 통과한 후에도 재정 긴축으로 인해 자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또한 광동성은 주로 민간 기업과 외국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무역 전쟁 등의 요인으로 인해 주문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으로 이전되면서 선전, 뚱간의 상업 활동이 많이 줄었다고 전했습니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중국 제조업의 주문이 줄어들어 지방 재정 수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타이완의 종합경제학자 우자룽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해 있으며 정말로 돈이 없어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어 공무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자룽은 중국 정부가 왜 지금 돈이 없는지에 과거 지방정부들이 상부기관의 주목을 받고 승진하기 위해 돈을 빌려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경제 건설 프로젝트가 겉으로는 번지르해 보이지만 경제적 효율성이 부족했습니다. 구이저우 산악지역에 건설된 많은 고속도로와 다리가 그 대표적인 예로 경제적 효율성이 없어 이들 프로젝트는 오히려 부채가 되었고 유지 관리에도 추가 비용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위기 이후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을 통해 재정 수입을 얻을 수 없게 되었는데 이 부분의 수입은 재정 총수입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이제 지방정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공무원의 임금과 보너스를 삭감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토지 매각 수입이 없어 중앙정부 예산 지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중앙정부도 이를 제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